자, 지금 시간이 2025년 3월 10일 월요일 오후 5시 45분입니다. 예, 강보합으로 끝났죠. 338.79. 분기봉은 상단선까지 안 갔으니까 내려가든 올라가든 지금은 자유로운 공간이고요. 월봉도 상단선 아래에서 놀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든 내려가든 자유로워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자유로운 영역에서 움직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주봉을 볼게요. 주봉을 봤더니 주봉은 상단선은 오늘 터치를 했어요. 보이시죠? 예, 상단선 339.61. 예, 여기 터치했잖아요. 예, 그래서 339.61보다 높고 지난주 고가보다 낮으면 매도할 수 있고, 그죠? 그 다음에 지난주 고가를 넘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할 수 있어요. 자, 매도의 방법 두 가지. 상단선 위에서 매도한다. 339.61에서 지난주 고가 사이. 고가를 넘었을 경우에는 일봉이 고가를 낮출 때 매도한다. 근데 아직은 주봉이 고가를 안 넘었기 때문에 339.61에서 예, 지난주 고가 사이에서 매도 전략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네, 참고하시고요. 하단선은 터치 안 했어요. 오늘은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라고 말씀드렸죠. 네,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매수한다. 실제로 저가를 지켰으니까 예, 오늘 매수를 해도 되는 날이죠. 일봉으로. 자, 일봉 보시면 내일도 하단선이 올라와요. 그러니까 개파락이 안 나오면 이걸 누르려면 개파락으로 눌러야 돼요. 개파락으로 누르지 않으면 저가 지키면 또 매수예요. 예? 저가를 지키면 또 매수입니다. 그러니까 현재의 봉을 보면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계속 사야 돼요. 일봉은 저가를 지키면 계속 사야 되는 장이니까 개파락이 안 나오면 매수자에게 유리하다고 보시면 돼요. 자, 매도자는 주봉 보시라 그랬잖아요. 주봉 상단선 339.61 거기서 지난주 고가 사이. 예, 그 수치만 잘 참고하세요. 자, 선물도 시가가 하단선이잖아요. 선물도 시가가 하단선이기 때문에 개파락이 안 나오면 저가를 지키는 한 매수 전략을 계속 일봉은 사용하셔야 되고, 주봉은 아까 상단선 위 그쪽 위에서 매도 전략을 고민해 볼 수 있다라는 거 참고하세요. 자, 그 다음에 자, 주봉. 예, 주봉은 상단선에 도달해 있잖아요. 보시다시피 상단선에 도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봉으로 보면 매도고 일봉으로 보면 매수인 거예요. 월봉도 매도에 가깝죠. 월봉 매도, 주봉 매도, 일봉 매수예요. 예.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는 거고, 일봉이 저가를 깨면 안 사면 되는 거고, 주봉이 고가를 안 넘으면 매도하시면 되는 거고, 주봉이 고가를 넘으면 일봉이 고가를 낮추는 날 매도하시면 돼요. 자, 레버리지는 월봉, 그 다음에 주봉까지는 매수가치 0이죠. 예, 매수를 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고, 예, 일봉이 저가를 지키면 사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곧버스는 일봉은 올라가기 힘들어요. 응? 지금 구조로 보면 일봉은 올라가기가 힘들다고. 정반대요. 주봉이나 그 다음에 그 월봉 이런 데는 다 매수할 만한 가격이 온 거예요. 분기봉까지도 그래. 분기, 월, 주가 다 매수하기에 조금 적합하고 일봉만 아니에요. 일봉만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올라가고 싶으면 일봉이 갭상승을 해야죠. 지수는 갭하락을 해야 되고, 이대로 하면 시간만 가는 거예요. 수요일까지. 예? 그러니까 갭상승이 안 나오면, 지수가 갭하락이 안 나오면 수요일까지는 꾹꾹꾹꾹 눌러놓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금의 흐름을 볼 건데, 자, 보시면 개인이 2,080억을 사고 외국인이 4,408억을 팔고 기관이 1,431억을 샀습니다. 예, 선물은 1,150억 매수예요. 많이 매수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일단 현물이에요, 현물. 예? 현물. 자, 현물 보시면 5조 3천억 매도 중이에요. 예? 외국인이 올해 들어서 5조 3천억을 매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이 연기금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를 해가지고 증시가 계속 오를 거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제 개인적인 입장은 그럴 수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연기금이 매수해서 증시가 오를 수도 있다고. 근데 연기금이 매수해서 증시가 오르면 외국인도 알 거 아니에요. 연기금이 매수를 해서 증시가 오를 수 있다라는 걸 외국인도 알 텐데 외국인은 팔아요. 그게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연기금이 코스피 지수가 3천까지 갈 수 있을 만큼의 자금 여력이 있어서 계속 매수해서 지수를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이렇게 들었는데, 그렇게 따지면 외국인도 그 정보를 딱 들었을 텐데 외국인은 현물을 팔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조금 이런 수급을 보고, 그러니까 개인이 연기금이 매수했는데 개인도 매수해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를 올리는 게 연기금이랑 기타 법인이랑 개인이라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은 떠나고, 그럼 외국인은 왜 떠나요? 외국인은 떠나고 있는 거잖아요. 예. 증시가 오르든 말든 외국인은 계속 떠나요. 지수가 올라도 팔고 내려도 팔고 해서 지금 5조 3천억이 됐습니다. 이 금액은 작년 2월 1일? 2월 1일 수급이랑 비슷한 것 같거든요. 2월 1일까지가 4조 5천억이에요. 4조 5천억. 그러니까 5조 3천억이니까 작년 2월 1일보다는 많고 2월 2일보다는 적어요. 2월 2일은 6조 4천억입니다. 그러니까 딱 가운데죠. 4조 5천억과 6조 4천억의 절반이에요. 5조 3천억입니다. 근데 작년에는 매수했고 올해는 매도 중이에요. 그러니까 외국인은 증시가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계속 매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저는, 제 판단은 잘해야 횡보라는 거죠. 네? 잘해야 횡보라는 거예요. 외국인은 현물을 파니까 위는 아니에요. 연기금이 매수를 하니까 아래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거잖아요. 그럼 위도 아니고 아래도 아닌 건 횡보이지 않을까라는 게 일단 제 의견인 거죠.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해서 위로 갈 수 있다. 그러면 여기서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는 건 외국인이 저점인 종목을 산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종목의 주가가 올라서 고점이 됐는데 그 고점부터 외국인이 매수해서 종목을 올리는 게 아니라 지금 증시가 오르고 있어도 빠지는 종목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바닥으로 가고 있는 종목. 그 바닥으로 가고 있는 종목을 많은 돈을 들여서 매수를 하면, 그 종목이 지수를 올리는 효과를 거두는 거죠. 근데 지금 바닥인 게 있나요? 바닥인 게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삼성전자 바닥에서 외국인 매도 쳤어요. 삼성전자가 바닥일 때 외국인이 매도 쳤다고요. 그러니까 지금 올라왔어도 의미가 없는 거지. 바닥부터 계속 매도 쳤는데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자,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어떻게 하는지 보세요. 매도 치잖아요. 매도하잖아요. 올라가든 내려가든 상관없이 거의 시종일관 매도해요. 그러면
외국인이 매수를 할 이유가 있나요? 떨어져도 매도, 올라가도 매도, 예, 무조건 매도인데. 그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이 매도를 하고 있는 행위가 사실 반도체 쪽이 제일 심할 거잖아요. 외국인이 매도하는 종목이 반도체일 텐데, 그럼 반도체를 매도해서 반도체가 바닥에 도달하면 이제 매수세로 바꾸면 증시가 올라가는데 보탬이 되겠지만, 이미 바닥에서 튕길 때 외국인은 매도 쳤기 때문에, 예, 바닥이 올 때까지는 매수하지 않을 가능성이 전 높을 거라고 보는 거예요. 적어도 외국인이 매도한 종목은 지수랑 상관없이. 그러면 외국인이 지금 매도하는 종목이 삼성전자잖아요. 그럼 삼성전자가 바닥이 와야 외국인이 매수로 바꾸겠죠. 그리고 외국인이 이제 매수로 바꾸면, 예, 그게 증시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면 증시도 같이 오르겠죠. 근데 여기서 그냥 삼성전자를 매수한다? 잘 모르겠어요. 그렇게 할 수 있을지. 예, 오히려 다른 종목들을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행위를 할 수는 있어도, 삼성전자를 매수해가지고 지수를 올리는 행위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5조 3천억을 다 털어야 되잖아요. 응? 외국인이 매수를 한다라는 거는 5조 3천억을 싹 다 뒤집어야 된다는 건데, 글쎄요, 5조 3천억을 뒤집을 만한 이유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2023년도에 외국인이 매도 친 게 고점이었고 매수한 게 저점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이 매도로 들어온 시점과 매수로 들어온 시점이 딱 고점과 저점이에요. 근데 지금은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잖아요. 예? 313도 아니고, 예, 그렇다고 고점도 아니에요, 지금이. 그러니까 고점도 아니고 저점도 아니기 때문에 지금의 수급은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럼 외국인이 매도를 해서 증시가 올라간다고 하면,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면 저는 어쩔 수 없어요. 예. 근데 2022년도 이후에 데이터 한번 확인해 보세요. 예? 근 3년 동안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그죠? 예. 데이터를 확인해 보시라고요. 외국인이 정말로 현물을 내다 팔고 증시가 오른 케이스가 있는지를 한번 보세요. 이게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어요. 우습게 보이실 수도 있는데, 자, 작년 7월 10일부터 지금 얼마 팔았는지를 보시면 30조 팔았어요. 30조. 예? 외국인이 30조를 팔았다고요. 이 돈이 작을까요? 작아 보이시면 뭐 어쩔 수 없습니다. 예? 8, 9, 10, 11, 12, 1, 2, 3, 8개월이에요. 8개월 동안 30조 던졌어요. 30조. 예. 저는 작은 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멈추질 않아요. 매도세가 멈추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의 매수세가 약화되긴 해도 외국인의 매도세가 약화되지는 않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외국인은 계속 빠져나가고 있는 거고 개인이 그만큼 들어오지 못하고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개인이 들어오면 왕창 무너질 텐데 개인이 들어오는 건 약하고 외국인이 빠져나가는 강도는 강한 거예요. 예. 그러니까 외국인은 들어올 생각이 없는 거고, 다만 개인이 매수하는 힘이 약하니까 증시가 빠지는 힘도 약하죠. 개인한테 왕창 넘겨줘야 지수가 빠지는데 개인한테 넘어가는 물량 자체가 작으니까, 예, 빠지는 거는 미약한 거죠. 지금 선물도 3조 가까이 남았고, 예, 현물은 5조 3천억이고, 예, 이걸 가지고 상승장이라고 얘기하면 뭐 제가 무슨 얘기를 하겠습니까? 저는, 예,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 340을 넘고 뭐 350을 넘고 그럴 수 있어요. 단기적으로 얼마든지 돈을 들이밀면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근데 340을 가든 350을 가든 그걸 지킬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는 저는 모르겠다라는 거예요. 그거 어떻게 지켜요? 예? 분기봉에 들어간 돈이 없어요. 지금 분기봉이 양봉인데 분기봉에 들어간 돈이 한 푼도 없다고. 5조 3천억 매도하고 있다고요. 어떤 분이 연기금 얘기하잖아요. 예.
그 연기금이 지키는 건데 외국인은 안 지키잖아요. 혼자 지켜야 되잖아. 적어도 외국인은 환율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예? 외국인은 환율이 오를 거라고 보는 거잖아요. 우리나라 증시가 좋아질 거기 때문에 연기금이 매수하는 거라면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져도 환율이 올라갈 거기 때문에 외국인은 못 들어온다라고 밖에는 해석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외국인은 우리나라의 환율을 안 좋게 보는 거죠. 빨리 빠져나가야 돼. 더 오르기 전에. 예? 1,400원이 아니라 1,500원, 1,600원 가기 전에 빨리 튀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 증시가 올라도 냅다 던지고 도망가는 거죠. 예. 오늘 수급도 사실 선물로만 보면 상승한 게 이해가 되는데 현물로 보면 이게 상승하면 안 되는 장이잖아요. 계속 어거지로 받치고 있는 거죠. 선물로 받치고 현물 팔고 튀는 거죠. 증시가 오르든 내리든 계속 외국인은 빠져나가고 있다라는 거 염두에 두세요. 이 돈이 계속 누적되면 못 바꿔요. 예? 작년에 1월 1일부터 2월 1일까지 4조 5천억 매수했다 그랬잖아요. 그 돈이 얼마까지 갔냐? 26조까지 간 거예요. 예? 외국인이 한 달 동안 그 4조 원 매수하는 바람에 그러면 그 4조 원 팔면 되지 않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게 누적으로 26조까지 갔다고요. 왜? 안 바꿨으니까. 예? 바꿀 거라고 상상한 거지 실제로 외국인은 바꾸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도 똑같이 생각해 보시면 돼요. 외국인이 현물을 팔고 있어요. 예. 그러면 쉬운 말로 그러면 들어오면 되는 거지? 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들어오면은 가정이에요, 가정. 들어와야 사실이 되는 거죠. 들어오면은 이프고, 예, 들어와야 팩트죠. 근데 안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올 때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예? 외국인의 강한 현물 매수가 들어오기 전까지는 팩트가 아니에요. 가정이지. 근데 가정 가지고 판단을 할 수는 없잖아요. 외국인이 앞으로 들어오면 상승장이 될 것이다 라는 건 그냥 가정인 거고 외국인은 지금 현물을 계속 팔고 있다라는 건 팩트예요. 그리고 그 금액이 이제 5조 3천억이 된 겁니다. 여기서 한 7천억만 더 추가되면 6조예요. 6조. 저는 6조는 작은 돈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예? 그럼 이게 6조에서 끝날 거냐? 18조 매도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26조 매도할 수도 있는 거고 올해. 매도가 언제 멈춰질지는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래서 일단 지금 자금의 흐름만을 봤을 때는 계속 외국인은 포지션이 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선물은 뭐 오를지 내릴지 그건 알아서 하는 문제고 적어도 현물은 상방에 대한 의지는 없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선물 단가 말씀드렸지만 333에 있습니다. 네. 얼마나 올릴 수 있을지는 한번 목요일까지 지켜보세요. 지금 의지라면 그러니까 외국인이 선물 매수하고 기관이 현물을 사가지고 하락을 막는 거라면 수요일까지 이번 주 수요일까지는 잘하면 막을 수 있어요. 단 저가가 안 깨져야 됩니다. 네, 저가가 안 깨지면 수요일까지는 막아볼 수 있다라고 생각해요. 근데 저가가 깨지면 생각보다 빨리 무너질 수도 있어요. 저가가 깨지면. 왜냐하면 월봉은 아래가 열려있고 주봉도 아래를 막는 힘이 강하지 않아요. 그래서 상방 보시는 분은 일봉을 잘 보시고 하방 보시는 분은 주봉을 보셔야 돼요. 자, 여기까지 분석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